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제가 그 미디어 탈곡기를 녹음하면서 댓글을 읽다가 노동 관련 보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다가 막 생각나는 것이 막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녹음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댓글에 대한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지난번 화요일 날 했다는 토론회, 그 노동 관련된 미디어 공공성 포럼의 토론회에서 하종광 선생님이 PPT를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2시간, 3시간 해도 될 강의를 40분 만에 해치우는 그런 기적을 선보였는데요. 네. 너무 마이크가 이제 작고 그래서 사실 안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는데 PPT를 제가 이제 좀 봤거든요. 자세히.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사례가 많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9년 11월 14일 보도인데 6.25 배달원의 근로자의 지위라는 중앙일보 전영성 기자의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칼럼이죠. 근데 이 기자 칼럼의 뒷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의 안녕을 진짜로 걱정한다면 배달원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종합보험 문제 개선 등을 생각해야 할 텐데 특정 단체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이 여자가 썼어요. 전영선 산업 1팀 기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게 이제 특정 정치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라이더 유니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더 유니온의 오민규 씨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종합보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도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게다. 제발 뭘 좀 알고 제대로 쓰시라. 모르면 물어보고 취재 좀 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면 노트북을 열지 마시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제목이 노트북을 열면이니까. 칼럼 제목이 노트북을 열면이었어요. 네. 노트북 열지 마. 제발. 근데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기사들이 정말 진짜 수두룩 빡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들이 대충 뭐 교육이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그걸 뭐죠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제가 뇌피셜이면 기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아무 말이지 그냥. 그렇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대입시험 기간에 대입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업을 가지고 이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서울대 가야 될 친구가 못 갔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고요. 네. 그 보도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 4일 보도인데요. 제목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이래요. 그날 아침 열차만 멈추지 않았더라면 경기도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희중 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철도 파업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소제목이 교장의 분노, 회준이 인생에 대한 손배 소송 내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소제목, 부모의 한탄. 자가용도 못 태워준 못 가진 부모가 죄인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 아주 총체적으로 철도 파업 때문에 한 대학생이 서울대 면접 볼 기회를 잃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엄청 대학의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을 했냐면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학생에게 보도를 이걸 받아 썼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에게 각계의 온정이 답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답지했다는 기사가 또 계속 줄을
이었어요. 철도공사는 당시에 본사 임원과 260개 역장이 이군의 입학금을 마련하는 한편 전 사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고요. 철도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주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는 변호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군을 지원하겠다는 독지가들이 나타났고요. 장학재단들은 이군에게 4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군이 결국은 연세대에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에서 위기 극복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완전 난리가 난 거였죠. 일이 엄청 커졌네요. 네.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해서 결국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일찍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해당 학생이 면접에 늦은 것은 파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CCTV 등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헐.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오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사는 끝끝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1, 2심 재판을 거쳐서 결국 반론 보도문으로 합의가 돼서 2년 이후에 작은 반론 보도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거는 오보니까 이거 오보 정정기사 내라 했는데 결국은 재판에 가서 아주 유능한 재판가 그 변호사들을 써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문으로 사실상 이제 판결이 난 거긴 하지만 이건 오보예요. 왜냐하면 이거 CCTV를 통해서 이 학생이 늦은 것은 그 시간대 이런 거를 다 체크했을 때 철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런데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후속 보도 그러니까 이후에 2년 후에 이것을 뭐. 후속 보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철도노조 파업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그렇죠. 기사 나오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 보도가 지금도 계속 그런 나오고 거죠. 있는 거죠. 지하철 때문에 지금 뭐 큰일 났다. 지금 서울대 시험을 안 봐서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사건 하나 있어 보세요. 뭐 때문에 걔 인생이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걔 인생이 망가졌다. 근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금 논술 보러 논술 보러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수시 네. 뭐 이런 거. 그거랑 엮으려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네. 2019년 11월 21일 YTN 뉴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노사 양측의 교섭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입 논술고사와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는데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009년에 연합뉴스에서 멈춰서 있는 시멘트 화물열차 해가지고 의왕의 컨테이너 그 기죽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가보니까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운송 화물열차들이 멈춰서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멈춰서 있는 그림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너무 웃긴 게 다른 언론사 이번에는 또 이제 이 기사를 받아서 동아일보가 또 보도를 해요. 철도 파업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보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보도를 보고 중앙일보의 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제 동아일보의 일면 사진을 보고 좀 황당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발이 묶인 수출용 컨테이너에 그런 설명이 들어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하면서 내가 엊그제 방문했던 의왕 컨테이너 기지 내 오봉역장은 똑같은 곳이거든요. 똑같은 오봉역장은 철도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물이 없다라고 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곳인데 파업으로 물류들이 트럭으로 대체돼서 현재 물류가 오히려 없는 편이다. 파업과 한적한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를 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용감한 기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취재를 하다 보면 야, 네 취재 거짓말이야.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지적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보도들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언론을 그대로 믿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거를 어제 저에게 지적해 주셨던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고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언론을 비판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 오늘은 완전히 토요일이니까 좀 가벼운 내용으로 가보겠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를 신문 모니터가 했다. 이런 웃기는 왜죠?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쇼미더 힙합 특집.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머니. 다 여러분 아시죠? 참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 저는 원래도 못 알아듣지만 그리고 그게 글자도 너무 빨라서 사실은 글자도 읽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힙합을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귀가 안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로 박수를 쳐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표정들이 있거든. 쇼미더머니를 보면은 막 이렇게 할 때 막 자기들끼리 와 막 이런 리스펙 이런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막 심란해하는 표정으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 심란합니다. 그래요? 네. 다 심란해요? 네. 아니야. 가끔가다 막 자기들끼리 엄청 존경하는 그런 표정으로 대단해 막 이러고 무서워 막 제가 너무 잘해서 난 어떡하지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런가?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쇼미더머니 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 분과 심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이 쇼미더머니가 뻑하면 올라와가지고는 가사가 야하대나 폭력이라나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여러 번 그런 게 있었어요.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바지를 벗었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뭘 하다가 그랬나? 네 그랬어요. 그건 MBC에서 예전에 MBC가 그랬나? 사건 네, 그랬구나. 인디 밴드가 네. 생방송에서 바지 벗은 사건 있어요. 자, 그래서 쇼미더머니의 가사는 사실 늘 문제가 됐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근데 원래 힙합이란 건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힙합의 세계를 몰라서 니네들이 무식하게 말이야.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약간 기가 죽는데 그럼 젊은 친구들이 쓴 쇼미더머니 가사에 대한 모니터 결과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쇼미더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힙합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줄기차게 많이 나왔었죠. 힙합계 전반에. 네, 힙합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 왜? 어떤 그럼 문화적 비평 중에 대표적인 비판을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원래 힙합이라는 게 그 미국 흑인 빈민가에서 탄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흑인 빈민가에서 사회적 양극화랑 열악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로 이제 힙합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맥락을 싹 지우고 이제 표현만 가져오니까 다들 나 돈 많이 벌고 잘났어. 그리고 나 파티 많이 다녀. 이런 가사만 막 써대고 혐오만 막 남으니까 이제 욕설이랑 혐오만 남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힙합 가수들 보면은 배경이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로 꼽히는 투팍 있잖아요. 어머니가 흑표당이라고 이제 블랙팬서라고 거격한 인권운동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어릴 때 사귄 흑인 친구들은 막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그 자기들끼리 또 싸우다가 총 맞아 죽고 그 이제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커서도 경찰이랑 맨날 싸우고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총 맞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미넴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슬럼가에서 이제 디트로이트의 슬럼가에서 자랐고 그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힙합러들은 그런 적이나 있냐는 거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가 불행하게 태어나야만 힙합을 해야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힙합
하는 애들도 처음에는 힙합을 하는 게 뭔가 답답하고 내가 미국처럼 그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자기의 어떤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가정에 대한 뭐 분노나 학교에 대한 뭐 어찌됐든 그 또래의 힙합이라는 정신 있잖아요. 저항 정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에미넴이나 투팍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이렇게 보석 막 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힙합이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꼭 이것 때문에 힙합을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항 정신보다는 저항이라는 것은 원래 거대 권력이나 제도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데 약자에 대한 비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비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가사에서? 네네 그런 게 저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힙합 자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가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막 하니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대안학교 학부모잖아요. 근데 대안학교에 힙합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들어보려고 난 노력을 해. 그 막 자기는 막 한다고 하니까 중얼중얼 막 하니까 그런데 정신은 참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 힙합의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힙합의 약간 겉멋 그리고 그 누구를 비판하는 그것만 차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니터를 어디서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예요? 방송을? 근데 방송을 저희가 모니터한 게 아니라 힙합 가사를 모니터를 했어요. 물론 가사를 모니터하면서 해당 방송분을 같이 체크하긴 했는데 네. 우선 중점적으로 본 건 가사입니다. 그래서 시즌 2부터 시즌 8까지 총 144곡을 조사를 했고요. 그 묻고 싶은 게 거기 쇼미더머니에 나온 노래가 다 노래로 이렇게 취입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멜론에 공개된 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모든 그 노래들을 커버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인 게 144곡이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우선 시즌 2에서 7까지 111곡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절반인 56곡에서 문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많았던 시즌은 시즌 5로 66.7%가 욕설 가사였고요. 시즌 6가 36%로 시즌 7까지는 가장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시즌 7에선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욕이어서냐, 내용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요걸 좀 어떻게 구분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문제 표현의 분류를 크게 단순 비속어 욕설, 그 다음에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표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56곡 중 46곡에는 단순 비속어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19곡에는 여성 비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13곡에는 장애인 비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몇 가지 예시도 들었는데요. 시즌 6에 나온 어떤 곡은 가사의 거의 전체가 욕설이었습니다. 그런 네, 저희가 이거를 뭐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사 전체가 거의 욕설이었고요. 시즌 5의 어떤 곡은 이제 래퍼가 돈 벌려고 랩하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여기서 그거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면 가출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자기 처지를 비유를 해요. 뭐 이 위도가 어떻든 간에 여성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인식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욕설 가사가 많다는 것인데 저 또 몰라서 물어보는데 미국에서는 욕설 가사가 없나? 대부분 욕설이 있지 않을까? 네,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처음에 그 아까 말한 방송 심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랩이라는 것에는 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잘 모르지 않냐. 우리는 그때 다 내가 제일 어리고 다 어른이었거든. 그 심의할 때. 근데 이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랩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우니 이것을 방송에서 할 거면 쇼미더머니는 그냥 바깥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수위를 애초에 제작진이 정해주고 욕 안 돼.
왜냐면 이건 방송이니까. 네가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취입을 한다거나 뭐 니네들이 알아서 공연을 나간다거나 거리 공연 나간다거나 했을 때는 욕을 뭐 넣던 적당히 좀 더 세게 표현하더라도 방송에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서만 놀 수 있게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이 애초에 그거를 잘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심의에 걸리는 것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욕설 가사가 많았으면은 분명히 방송에서 제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재 결과를 좀 모아봤나요? 네, 이제 방통위 제재는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시즌 3가 종영된 뒤에 2014년에 방통위가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내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건 굉장히 센 건데. 굉장히 센 제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회장 회차를 재방송할 수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도 시즌 4에 출연한 이제 송민호라는 래퍼가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런 가사를 막 방송을 해가지고 방식미에서 그 최고 수준 제재를 받았는데 과징금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엄청 센 그 거의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였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제재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아까 시즌별로 이제 그 욕설 가사 비율을 체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즌 3의 욕설 가사 비율이 46.7%였어요. 근데 시즌 3랑 시즌 4에 이제 사이에 제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시즌 3하고 시즌 4 사이에 제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시즌 4에 55.6%로 늡니다. 제재 받고도 그냥 욕설이 더 늘어났네. 네. 그리고 시즌 4랑 5 사이에 최고 수준 제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즌 5에 66.7%로 늡니다. 또. 더 늘어났네. 네. 정작 시즌 6에 36%로 떨어지는데요. 시즌 7에는 52.4%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말했던 그 방법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고 싶으면 방송에 적합한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싫으면 엠넷이나 이런 데서 애초에 방송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거리에서 하는 걸 만들어서 유튜브로만 만드셔야 돼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예. 욕설을 사실 뭐 랩한다고 해서 그 방송에서 욕설을 허용한다? 그럼 다른 방송은 왜 허용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왜 랩은 허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시즌 7이나 8에 등장한 그 욕설 안 하는 래퍼들도 나왔거든요. 그런 래퍼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쇼미더머니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애초에 나왔을 때는. 그런데 이거 뭐 또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이 과열되면서 이렇게 아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성 비하 이런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극을 했고 그러면서 주로 이렇게 좀 약간 착한 아니 욕설 안 하는 욕설 안 하는 래퍼. 그런 래퍼에 대한 그 호감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즌 8은 괜찮다는 거야? 네, 그 최근 종영된 시즌 8도 네.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했는데요. 예. 시즌 8에는 음원이 33곡이 나왔는데 네. 4곡만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따지면 12.1%인데요. 네. 시즌 7이 52.4% 했던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근데 하나만 궁금한데요. 그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수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욕설, 그다음에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거 X신 뭐 이런 네, 표현? 그런 표현. 그런 표현들 그거 이상은 아니었어요? XX 병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방송에서 나올 때 뭐 삐 처리가 돼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나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음반에 들어있는 가사만 봤기 때문에
실제 방송에서 삐처리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를 안 걸리기 위해서 요즘은 그거를 좀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삐처리 자체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는 봤을 때도 방송 보는 하고 대조를 해봤을 때도 다 네. 삐처리는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음원 사이트의 가사를 기준으로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그 표현 중에 뭐 가사를 전달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 그건 무슨 소리야? 랩 가사를 다시 전달해? 전다. 전다? 아 말을 전다. 가사를 네, 전다. 맞아요. 뭐 랩을 전다. 그런 비슷한 말을 쓰거든요. 네네. 그것도 저는 사실 비하라고 생각돼가지고 아무튼 이게 가사부터 끝까지 방송 내용까지 그러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누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네. 거기서 뭐 전다는 표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쩐다 이런 거 아니야? 전다는 잘한다고 어. 전다는 다리 전다에 비유한 거. 다리 아 전다. 진짜? 그래서 난 지금 계속 전다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그거 사실 정말 나쁘다. 예, 예.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쓰더라고요 거기서는. 그거는 안 되지. 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 봐서 지적 못한 거지. 그거는 장애인 비하죠. 저도 전다라는 안 말은.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사뿐만이 아니고 뭐 평가를 하면서도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예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좀 전체적으로 좀 아예 안 본 사람 약간 늙은 사람. 저는 의도적으로 안 봤기 애들은 때문에. 많이 봐. 젊은 애들은. 아니 저도 랩 좋아하고 옛날에 했는데 쇼미더머니는 저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특히 저는 경연 프로그램을 안 좋아합니다. 네. 저도 경연 프로그램이 주는 뭐 네. 이제 와서 뚜껑 열어보면 경연 프로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프로듀스 경연이라는 101 것이. 지금 1, 2, 3, 4 다 지금 그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이.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그러니까 박자 감각이 없어. 이제. 탈탈탈 안녕.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